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나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통의 핵심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학 입시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 제도가 또 바뀌어서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된 내용은 입시 제도가 바뀐다는 것 뿐입니다. 부담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 학생 측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 후에는 반드시 상대가 과연 나와 무엇을 공유하게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미 공유 중에서 마음으로 느끼는 부분이 공감입니다.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뇌 속에 거울처럼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도와주면서 상대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반사돼서 본인도 행복해집니다. 특히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 작동하는 부분이 음식이나 돈과 같은 보상을 받았을 때 그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은 욕구를 좀 누르고 상대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공유되는 부분을 찾아야 공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견이 같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마음, 편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머리와 마음 속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좋게 본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해도 좋게 해석하고 처음에 나쁘게 본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해도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까 하고 나쁘게 해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맞게 일관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림에서 X에 대한 A, B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면 세 쌍의 부호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긴장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긴장을 해소하고 편안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개 세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상대를 설득해서 자기 의견과 같게 만들거나 내 의견을 상대 쪽으로 바꾸거나 둘 다 어려우면 관계를 끊고 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마음 편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시와 오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만을 보고 그 사람 전체라고 생각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수많은 행동들 중에 단 하나 또는 극히 일부분만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의 가장 좋지 않은 순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내 생각을 지나치게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 여러 명의 의견에 대한 착신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여학생이 캠퍼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찬성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찬성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만약 자기가 반대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반대할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것을 사회심리학에서 합의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는 앞서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68년에 그 미국의 조사에서 실제로는 흑백 분리 정책을 찬성하는 백인의 비율이 18%, 평균 18%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거의 모든 주에서 자기는 아니지만 다른 백인들은 대부분 찬성할 거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2배에서 4.7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자기는 앞서가는 공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흑백 분리 정책을 찬성하지 않지만
다른 백인들은 대부분 찬성할 거라고 잘못 넘겨짚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합의 착각과는 반대로 다원적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선거에서 다원적 무지의 사례를 찾아보면 200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에 나타납니다.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앞서자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당선 가능성을 추가로 물어봅니다. 당선 가능성이 이회창 후보가 높게 나오니까 비로소 여기에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지지율로 결정됩니다. 당선 가능성에는 본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견에 대한 지각, 특히 잘못된 지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야당 김용민 후보의 막말로 인해서 마음속으로는 김용민 후보 지지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후보를 많이 지지할 것으로 생각해서 여론조사할 때 본인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사실이 개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 야당, 진보, 보수를 떠나 그 당시에 조금 더 오만했던 쪽에 그 실제 현실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아서 착시가 더 크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착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응집력이 강하고 만장일치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동질적인 집단 안에서 집단 사고, 즉 그룹띵크라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나오기 쉽습니다.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 집권 초기에 자신감에 찬 나머지 외부의 객관적인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강요회의에서 그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제재하기 위한 피그만 침공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잘못된 의사결정의 하나로 1,400명 이상이 침투해서 무려 1,200명 가까이 포로가 되고 특공대 100명 이상이 전사한 대참극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강요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만장일치의 분위기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 나머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일대의 제니스라는 교수는 그것을 그 집단 사고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단 사고를 예방하려면 리더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리더가 먼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첫 단계에서 무비판적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의견과 사람이 분리될 수 있도록 무기명으로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적어내게 한 다음에 그 의견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집단 구성원들이 비판에 대한 염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아울러 외부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결정을 한다면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집단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빈센트 프라이스라는 언론학자는 스탠포드 데일리라는 학생신문 기사의 제목을 두 조건으로 나눠서 집단 갈등 조건의 학생들에게는 인문 자연계 전공생 필수 이수 과목 놓고 충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집단 무갈등 조건의 학생들에게는 그런 대립을 강조하지 않는 제목의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신문의 타이틀에서 집단 갈등을 강조하면 학생들의 전공 정체감이 더 뚜렷해져서 자기 집단의 의견을 실제보다 더 극단적인 쪽으로 지각했고 이렇게 잘못 지각한 자기 집단의 의견 쪽으로 동조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의견 양극화가 유발됐습니다. 결국 언론이 집단 간 갈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보도하면 실제로 그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의견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지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착시들은 미디어를 균형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실시한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트위터를 하루 20분 이하로 적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현실 속의 보수 비율과 SNS상의 보수 비율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추정한 반면 트위터를 하루 60분 이상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현실 보수 비율과 SNS상의 보수 비율 차이를 더 적게 추정했습니다. 진보 비율 추정치도 마찬가지로 트위터 중이용자가 경이용자보다 현실 진보 비율과 SNS의 진보 비율을 더 비슷하게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미디어든 특정 미디어에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그 미디어가 보여주는 현실이 실제 현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예로 트위터 이용자의 분포 지도를 보면 트위터 상의 의견은 지도상에 붉게 표시된 지역의 의견만을 나타낼 뿐 우리나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함께 행복한 소통을 위해서는 첫째로 오해와 착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넘겨짚어서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편의 동질적인 이야기에만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외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의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견이든 집단의 시각에 비춰 과장 해석하지 말고 자기 집단과 상대 집단 의견을 둘 다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각자가 미디어를 이용할 때 본인이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의 내용을 현실과 동일시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담고 있는 미디어를 함께 이용해서 균형 있는 관점을 견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